교수님도 발표 많이 시키시나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전체 학생이 발표를 많이 해요. 시간 보지 않나? 오늘 발표한 팀하고 다음 주 발표한 팀하고 그때 평가하는 교수님의 금융에서 수명이 다를 텐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감정을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이세요. 저는 그 감정 개입이 상당히 되는데 리포트도 그렇지만 리포트 발표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감정이 굉장히 저는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기준하고 올해 이번 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고요. 자,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은 발표를 시켜놓고 평가를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발표를 시키면 안 된다. 평가를 위해서 발표도 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를 위해서 발표를 시키는 발표를 지도하기 위해서 발표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발표할 기회가 없잖아요. 앞에서 발표하다가 이 아가씨는 기절합니다. 발표 불안증으로 인해서 지금 다 못 보여드리지만 발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발표를 하면 학생이 자기가 발표할 걸 자기가 알고 이해하고 해야 되니까 자기 공부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시험 면접 때는 말도 못하게 중요하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발표라는 것은 이건 말도 못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발표는 또 자기가 공부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했을 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발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에 대한 논문을 이제 발표해가는 걸 썼는데 발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는 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학생들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글 못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글을 못 씁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요 말하고 싶고 글 쓰고 싶어요. 근데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닌데 남의 걸 말하다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외워야 되죠. 그걸 중간에 잘못하면 다시 질문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목소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약하니까 나가면 제일 먼저 생각해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라는 말은 틀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버벅댔다 이거예요. 그 순간 내가 버벅댄 걸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앞이 캄캄해지고 노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땀을 흘려요. 근데 이런 자신감에 대한 훈련을 안 시켜주면 이런 것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학생들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걸 계속 학기 내내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 자신감과 자존감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걸 강이라고 해요. 자신감의 강. 그래서 자신감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제 말씀드린 그 자료의 책에 나오는 부분 나중에 좀 찾아서 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기도 있고, 뒤로 넘어지는 훈련도 있고, 자기 암시하는 방식도 있고, 또 칭찬해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점점 자기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패를 경험하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와서 강제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쉬운 발표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발표만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나와서 쳐다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와서 고담 단계는 그냥 나와서 인사 한번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뭐 간단한 한마디 자기소개라든가 꼭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나와서 꽤 오랜 시간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지는. 근데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와서 진땀을 흘리고 곤혹을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학생은 그다음부터는 발표는 염증이 생긴다. 무서운 거 싫은 거. 근데 나와서 간단하게 점점 익숙해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되면 나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패를 자꾸 경험시키면 실패가 습관이 돼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걸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 발표를 많이 시키시는데 발표할 때도 이번 2조의 발표는 누가 한다. 자유롭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발표 내용을 5개, 인원이 4명이면 4챕터로 딱 나눠줘요. 4수로 나누는데 그날 누가 몇 번째를 할지는 몰라요. 4사람이 다 준비해요. 그날 추첨에 의해서 즉시 1, 2, 3, 4 정해요. 그렇게 발표해. 그래야지 발표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표를 못하는 원인은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어디서부터 여겨오잖아요. 교육적으로 이런 걸 발표를 해볼 기회가 없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발표 못하는 집은 발표 못합니다. 그리고 발표 잘하는 집 임태근 씨의 아들 임채범이죠? 얼마나 노래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가문이 있어요.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습니다. 양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발표하시는데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데 여러분이 무슨 종이를 꺼내시냐고 그러면은 이 수업에 대한 평가하는 거 있죠? 이따 끝나고 하실 텐데 그 평가서를 딱 꺼내두고 다 같이 쓰시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쫄죠.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럼 교수님도 그러신데 학생이 앞에서 발표했는데 교수님은 연필 딱 들고 빨간 연필 들고 노트에다가 평가를 딱 하고 여기 다 이슈가 앉아 계셔요. 그건 학생이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왜 발표를 시킵니까? 대개 발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증을 느끼게 만들지 마요. 교수님은 될 수 있으면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 가서 가만히 안 보이게 채점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거 계셔야 돼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계시다든지 그러면 학생은 무서워서 발표에 대한 염증과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는 발표를 시키지 말고 이 학생이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공부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표를 시키는 것이지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이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양할점과 지향할점이 있어요. 암기 요구하지 말아요. 학생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암기해서 하라고. 암기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나죠. 녹음 테이프가 끊어지는 상황이 온답니다. 뭐를 그렇게 합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들도 전문가해가지고 나와서 보면서요.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왜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켜요? 손바닥만한 메모지에다가 중요한 것을 적어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보며 말하고 생각날 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이걸 암기시킵니까? 그러니까 암기시키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돼요. 나와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암기하더라고. 이러고 가요. 정상이 아니죠. 김연아 발표하는 거 보세요. 평창올림픽 유치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표현을 아주 100%, 120%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만을 위한 발표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발표하지 말아요. 물론 너 해봐. 너 발표해. 그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 가기 싫어요. 교수님들 오늘 제가 갑자기 나오셔서 하십시오. 당황스럽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표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다. 발표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중간에 잠깐만 거기 말이야 이 학생은 굉장히 지금 마음을 모아서 뭔가 하고 있는데 중단을 시키면 마치 경기 중에 오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한 팀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중단을 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열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부팅되게 되면 힘들거든요. 절대로 중간에 다 자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씀하신 게 좋겠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발표 전문가들, 발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든 수업을 다니면서 발표가 내가 성적 잘 받는 애들, 그 아이들을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발표 못하는 애들이 발표할 기회를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아요. 외국이 이제 한조인데 발표를 하잖아요. 어떻게 성적을 매기냐면은 네 사람의 발표 점수를 더해야 돼요. 평균 점수를 내요. 그래서 2조의 발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2조에 앉은 학생이 발표를 못한다. 나머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발표의 교육. 이게 교육적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을 서로가 도와주고 발표 연습을 시켜서 잘하도록 해주고 이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표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그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PT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은 발표 문화를 타이핑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올린 다음에 준비 다 됐다. 준비 다 된 게 아니고요. 발표는 반드시 리허설을 해봐야 돼요. 연극을 해도 리허설을 하고 합니다. 음악회를 해도 콘서트 리허설을 해보고 합니다. 리허설을 해보고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하는 길은 다 겁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간 길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고 차 몰고 나갔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낯선 길입니다. 낯선 길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학생들이 특히 이 PPT 같은 거 이런 것을 의존하지 않도록 좀 지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쭉 보여드립니다. 워낙 컨텐츠 중심으로 강의가 되다 보는데 여기 보면 B 있죠. B를 누르면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발표하시다가 그 부분에서 딱 끄셔야 돼요. 화면을 끄고 집중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필요할 때 이게 PPT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떤 도구를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PPT도 도구로 활용하셔야지 학생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PPT를 쫙 보여주면서 이거 발표를 해서 하는데 발표라는 건 나하고 청중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하고 청중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발표라는 것은 PPT하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만나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발표를 시도해 주셔야 됩니다.